자, 3분 동안 어필하고 가세요. 예. 예. 또 키도 커. 앉아! 아니, 서서 해요. 기분 나빠서 그랬어. 전국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의정부시 가압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 돈이 많지 않아도 희망을 갖고 웃으면서 살아가시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 이런 선량한 사람들의 희망의 발판을 지켜주고 싶다.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사람을 구하고 싶고 더욱더 많이 살리고 싶어서 구조대원, 구급대원으로서 살아왔습니다. 10년간 소방관으로서 화재, 구조, 구급에서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소방관의 노력만으로는 너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만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2014년 전 국민이 가슴 아파했던 정말 눈물의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국민 안전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 소방공무원 신분이었지만 용기를 내서 광화문에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후 많은 국민분들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셨고 더욱더 용기를 내어 이제 책으로, 방송으로, 강연으로 이 우리 사회가 더욱더 안전해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사회에 메시지를 많이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의 희망과 행복을 지켜달라고. 이제 저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의 꿈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의 안전만으로는 국민의 행복과 희망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먹고 사는 생계의 안전,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교육 안전, 그리고 청년의 취업 희망 안전, 그리고 돈 없고 백 없는 이들의 주거 안전까지 그런 모든 국민이 더욱더 안심하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이제 저는 정치인으로서 희망 119 구조대원이 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더욱더 국민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려가는 출동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의정부 시민들의 손을 잡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 씩씩하게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을 모아주신다면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 라인업은 법조팀이에요. 유명민 후보는 상대가 주광덕 네. 의원이다 보니 관심의 대상이어서 여론조사에 포함돼서 발표된 적이 있잖아요. 2번 정도 발표됐고요. 네. 한 번에 0.6, 한 번에 0.4% 이렇게 이기는 네.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근소하다. 네. 그건 이겼다고 할 수가 없어. 정의당 후보가 또 있으신데 이분이 3점 몇 프로를 또 가져가고 그 상황에서도 이긴다라는 게 네. 고무적이었습니다. 자신 있다. 상대 후보는 그 지역 인지도가 아주 높은 분이거든요. 그렇죠. 4년 동안 현역 의원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근소한 차로 이겼다라는 것은 앞으로 제가 인지도를 높이는 만큼 지지율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높이냐고. 진짜로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없어요. 평소에 출근하시는 분의 절반 정도밖에 지하철을 안 타세요. 게다가 이걸 가리고 있잖아. 예, 맞아요. 얼굴을 가리니까 제가 인사를 해도 제가 후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 지지율을 따라갈 수밖에 없네, 저기는. 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딜레마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검찰 개혁 그리고 특권 세력의 어떤 특권을 없애자라는 이런 기치를 들고 나왔는데 지역에서는 우리 남양주를 어떻게 발전할지가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하겠습니다 해야지, 둘 다. 냉큼. 알겠습니다. 둘 다. 온라인으로 본인을 알릴 수밖에 없고, 김용민 TV는 없었잖아요. 없었죠. 이번에 만들었는데 네. 배지 김용민 계시잖아요. 다른 그분 김용민 TV가 너무 유명해서 제가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팔아. 그거인 척해. 그래서 찐용민 TV로 바꿨습니다. 김용민 TV.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김용민 TV로 해요. 사진도 돼지 김용민 걸어놔요. 그냥 걸어놓고 그런데 내가 나오는 거야. 좋은 생각. 이소영 후보님 어떻게? 일단 그 유튜브 얘기가 나왔으니까 총수님한테 좀 묻어가도 될까요? 이소영 TV
여기 그 좋아요와 구독 이세영 TV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막 굉장히 큰 자막. 효과가 있어요. 한번 뛰어보니까 어때? 내 체질이 맞아요? 전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오.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아침 인사할 때 손을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워 손을 못 흔들겠는 거예요. 무표정한 분들이 이렇게 버스에서 지나가시는데 거기 안녕하세요 이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버스만 지나가면 제가 난리가 납니다.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막 뛰기도 하고요. 흰 장갑 몇 개씩 들고 다니면서 막 흰장 안녕하세요 엄지척. 저는 주머니에 명함이 없으면 너무 불안합니다. 오, 네. 완전 맞구나네 체질에. 네. 아, 언제 이렇게 싹 변했어요? 언제? 차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버스 기사님들이 막 엄지척하고 지나가 주시잖아요. 그 순간. 그거를 몇 번 이렇게 딱 보니까 막 죽겠더라고요. 오. 내가 저거를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네, 저 엄지척을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차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계속 엄지척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참 지역구 선거에 나오길 잘했구나. 당에서 저를 그냥 보낸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다 영향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영향을? 제가 이제 의왕과천인데 그 안양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역에 후보로 내려와서 며칠 안 됐을 때 이재정 의원님을 뵀는데 그때 정말 어두운 표정으로 이재정 의원님 만나러 이제 캠프에 방문을 했는데 이재정 의원님 저를 딱 보자마자 어머 이렇게 하시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네. 이소영 후보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맞아 저거야. 저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저도 지금 저희 팀에서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이 가끔 제 표정이 살짝씩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재정 의원님 사진을 딱 보여주세요. 후보님 이렇게 웃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저도 이제 김용민 후보님도 그 이소영 후보님한테 배우셔야 돼 이런 거. 아, 저는 롤모델을 네. 박주민 의원으로 삼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모델이에요. 선거 끝날 때까지 어색할 뻔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바꿔. 이제적으로 바로 바꿔. 근데 이게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예쁠 거냐 짠할 거냐 두 가지 중에 그 전략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김용민 후보는 전략을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겁니까 그러면? 불쌍입니까? 용감입니까? 아, 용감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지역구에서도 네. 그 선거 캠프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선거 중후반 갈 때는 이제 진짜 진솔한 모습 보이면서 그 애잔함도 불러야 된다. 감동도 줘야 되고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 실제로 제가 이제 변호사 생활하면서 여기 오기 직전까지 검찰이랑 심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우리 그 얘기도 좀 한번 하자. 캠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진지함과 꼭 당선돼야 될 필요성들을 좀 어필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돌아보니까 좀 박주민 스타일인 것 같고 갑자기 그걸로 되겠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네요. 네, 제 트랙으로 오시죠. 다스베이다 애청자 여러분, 그 영입인재 후보들에게 관심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4년 전에 비해서 사실 지금 이제 지역에서 뛰고 있는 영입인재들이 관심을 상대적으로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청년 후보들한테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에서 꼭 필요해서 영입한 이제 인재들이고 또 민주당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청년 후보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왕과천 포함해서 지금 그 다른 지역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지인 찾기를 좀 열심히 해주시고 응원을 많이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주광덕을 꼭 이겨주세요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 계신 지지자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주광덕을 꼭 이겨주세요랍니다. 반드시 이길 테니까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지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양시 갑. 문재인 정부의 고향 일꾼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갑 문명순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진은 30년 전 사진입니다. 제가 찍었기 때문에 제 모습은 없네요.
짝 같음과 끈질김 때문에 어쩌면 이번에 될 수도 있겠다. 됩니다. 예, 민주당을 찍으면 민주당 문명순이 됩니다. 제가 바보 노무현에게서 정치를 배웠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전 대표죠. 새벽 4시에 인천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때 정말 느꼈어요. 아, 내가 좀 지켜드려야 되겠다. 제가 보니까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린 두 분이 똑같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노 대통령님을 처음 인연을 맺은 때가 88년도입니다. 당시 노무현 변호사님이죠. 이제 은행원들에게 많이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저녁 되면은 그 은행원들에게 일일이 막걸리 부어주시면서 블루칼라 어려운 분들 도와줘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을 첫 시작한 날이 바로 고향 장애인 농구단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고향에 오셨었어요. 왜요? 제가 있었으니까요. 2000년도에 그 부산시장 출마하셨을 때랑 저희들이 좀 지원을 많이 갔었거든요. 부산시장 후보로 가셨을 때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전에도 여러 번 낙선하고 또 종로에서는 되셨잖아요. 너무 좋았죠. 저는 뭐 물주전자밖에 안 들었지만. 근데 되자마자 간도는 거예요. 주말에 무궁화 타고 내려갔습니다. 갔는데 항상 보이던 이광재, 안희정 두 비서도 안 보이는 거예요. 노무현 변호사님, 네. 아니 왜 그 재기 발랄한 이광재, 안희정 비서는 여기 안 왔나요? 내일에 아무리 용을 써도 저 부산시장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커야 될 두 사람은 조순 캠프에 보냈고 여기는 욕심없고 어리버리한 녀석 데리고 왔다고. 이재준 고양시장. 예. 나가 떨어질 거가 틀림없기 때문에 내 보좌관들은 정치적 미래가 보장되는 당선되는 곳으로 보내고 특히 2002년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내부 경선에서 1등 했잖아요. 너무 좋아했는데 후보 단일화 협의회라고 후단협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때 저희들이 금융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에서 지지선언을 하면서 팍팍 밀어드렸어요. 고양 파주 고파 노사모 회원이 서울시보다 더 많았어요. 저도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죠. 그때부터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문 대통령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땐 잘 안 보이세요. 근데 어려울 때만 나타나서 조흥은행하고 신한은행 합병 파업 사태가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 수석께서 빨리 갈등을 조정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당선자를 모시고 그렇게 방문해 주셨던 그 덕분에 재빨리 진화가 됐어요. 꼭 어려울 때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제부터 이번에 왜 민주당인가? 나는 문재인입니다. 우리는 민주당입니다. 나는 민주당입니다. 20대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단 한 석 차이로 제1당이 된 거 아시죠? 그 한 석 덕분에 촛불 정부로 이어질 수 있었고 국회의장을 우리가 해냈으니까요. 그 바로 소중한 한 석이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바로 바로 고양시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고양시 갑에서 최후의 한 석을 채우겠습니다. 남영희 후보님 역대 가장 좋은 구도예요. 3파전인데 안상수, 윤상현 두 후보 모두 이름 있는 중진 후보거든요. 굉장히 진짜 박빙 승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를 몰아주면 돼. 처음으로. 제가 출퇴근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면 다스베이드에서 봤어요 뭐 이러는데 총수님을 제가 우연찮게 길에서 뵀어요. 그래서 제가 저 언제 출연하니까 격전지 되면 설마 경선 되겠어? 근데 진짜 된 거야. 또 불러야 되겠네. 어깨띠 운동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제가 제 발로 들어간 정당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세우고 희망대지 나르고 유시민 재보궐선거에도 참여하고 역사적 순간에 늘 함께했어요. 예. 두 분이 공통점이 있구나. 그럼요. 두 분은 지지자로 시작하셨네. 왜 인천 미추홀이냐 그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험지에 가겠다라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3선의 윤상현만 잡겠다 이러고 간 거예요. 경선 상대도 3선, 본선도 3선, 3선 전문 여성 정치 신인. 네, 꺾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 어려운 동네예요. 처음에는 제가 겁없이 달려가서 싸우겠다 하고 갔는데 한 달 내내
정말 외계에 온 기분이었어요. 진짜로 초반에. 근데 제가 서비스 정신으로 훈련된 청년기를 보낸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서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면서 노래 한 곡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뛰어오셔가지고 팁을 넣어주셨어요. 뭐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은 제가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분들이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이 지역에서 나는 민주당이라고 커밍아웃을 하기 힘든 동네였다. 이번에 드디어 기회가 왔다. 찬스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손짓도 해주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눈짓도 해주십니다. 그 열망을 제가 다 담아내겠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영입인사 두 분이에요. 박시영 대표가 이 두 분을 꼭 소개해야 된다고. BC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제2금융권 노조를 이끌던 분이에요. 지지하면 카드 등급 올려줍니까? 아니, 민주노총은 정의당 쪽에 그렇게들 알고 있었는데,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의 위원장이 민주당에 영입 제안을 받아서 입당하는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왜 민주당을 선택하신 거예요? 노동자들의 권익을 정치를 통해서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은 똑같은데 노동 정책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은 수권정당에서 이룰 수 있잖아요. 소외된 약자들을 위한 법안들을 좀 더 많이 들어가게끔 하는 역할들을 제가 해야 되겠다. 근데 민노총에서 지지선언이 나왔더라고요. 민주노총도 그런 가치들은 공감하고 있거든요. 한국노총에서도 지지선언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예. 뭐 노동자는 하나니까요. 양대 노총으로부터 동시에 지지선언을 끌어내는 것도 이례적인 케이스거든요. 매력이 있나 보다. 그리고 노총의 위원장은 빨간띠 머리 이렇게 메고 나오셔야 어울릴 것 같은데. 저는 지역구를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역구의 다양한 유권자들의 뜻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는요. 광주에서 저한테 광중 일자리 관련해서 자문역을 좀 맡아달라고 했었는데. 아, 광주형 일자리? 제가 그걸 푸는 역할을 했었는데 당에서 출마 요청이 있어서 고민 끝에 수락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노총의 위원장으로 민주당 입당해서 직접 지역구에 출마하시는 건 최초잖아요. 그렇게 답해 주십시오. 굳이 지역구로 가서 머리띠를 풀고 정치인이 되겠다. 문재인 후보 시절에 제가 공동선대본부장을 했었습니다. 이미 대통령과 정책 연대를 했었던 거죠. 네. 후회는 없으세요? 초기에는 사실은 조금 많이 그랬는데 역시 해보니까 이제 DNA가 본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길 가다가 부딪히는 분들이 또 말을 걸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라고 걸어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네가 왜 여기 왔냐. 네가 왜 여기 왔냐.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직하다. 열심히 해주라. 처음에 항노총 위원장 했다고 그러니까 머리에 뿔난 사람 온 거 아닌가. 뭐 인상도 우락부락하고 또 말도 그냥 거칠고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하셨는데 만나본 결과 괜찮다. 믿고 우리가 같이 해도 되겠다. 제가 뭐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고 보면은 지금 이 전기불 꺼질 뻔 했었습니다. 한전 민영화 문제, 전력산업 민영화 문제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그냥 진행이 됐으면은 전기요금이 아마 지금보다 2~3배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광을 파셔야 돼요, 막.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저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력산업 민영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때 저를 뒤에서 보이지 않게 지원을 해주시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만나셨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민정수석 시절에 이제 또 우리 노동연대 식구들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적이 식사 말고 특별한 인연은 없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는 사실 또 기차를 타고 갔는데 앞뒤 자리에 앉았었어요. 우연히? 제가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하고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임명이 돼서 열심히 사실은
전국을 다니면서 같이 운동을 같이 하셨고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잘 모르시는데 이런 걸 파셔야 돼요. 한전 내가 막았어 이런 거. 그렇죠. 이거는 사실입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버스 노동자들이 졸음으로 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버스 노조와 같이 나서서 중재하고 해서 풀어냈습니다. 이런 거 말씀하셔야 돼요. 버스가 안전해진 건 나 때문이야. 택시도 이게 이 커플 문제 은퇴하고 이분들이 개인 택시 면허를 샀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이기 때문에 했다는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내가 아버지를 살렸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카드 수수료이나 다들 옆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김포시에서 시민들이 같이 사는 운동, 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제가 너무 짧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카드 수수료 누가 내는 줄 알아요? 뭐 이렇게 그렇게 확 들어주세요. 몇 가지 좀 한꺼번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잠깐 얘기하면 일단 과 후배입니다. 네, 과 후배고 민주노총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를 그렇게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12년도에 지금 경산호의 위원장하고 계시는 문성현 선배님하고 친한데 그런데 이제 2012년 대선 때 그 문성현 선배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친구 문재인을 도와주고 싶다. 그때 저랑 이제 여의도에서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랑 만났어요. 네. 소위 말하는 독대를 한 거죠. 나는 독대. 김주영 후보는 같은 기차에서 앞칸에 탔을 뿐이지만 난 독대를 했다. 바로 옆에. 독대야 숱하게 해한 부분이니까 굳이 이야기 안 하더라도 우리 둘이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경쟁이 시작됐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쟁이 시작됐어. 그래서 시민 캠프에 들어갔죠. 직책을 준다 해도 안 된다. 안 받았거든요. 그냥 자원봉사만 등록해서 했구나. 그때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좀 더 빨리 출마할 수 있었을 텐데. 예, 근데 저는 그 노동계 안에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우분투 재단을 제가 만들어서 그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면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는. 대출 300억. 금리? 예, 대출 금리 2%까지 인하해주는. 대출 거를 이자가 떨어진 게 나 때문이다. 2%입니다, 2%. 2%. 예. 그 배달 노동자 있죠. 요새 플랫폼 노동자들 많잖아요. 라이더 유니언 그 배달 노동자들의 법제도가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거를 자차 수리비를 저희가 3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설립필증을 내줘서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이제 설립하게 됐죠. 남동생이 혹시 배달해? 카드 관련해서도 아주 큰 게 하나 있습니다. 큰 게 뭡니까? 그 정부에서 카드 수수료 중소 일반 가맹점 그렇죠. 카드 수수료 인하하는 정책 발표했었잖아요. 대단한 정책 발표죠.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 감사합니다. 플랜카드 들고. 예, 그때 카드 노조가 저희 소속이거든요. 그렇죠. 자영업자들 대표들하고 카드 노조 간에 갈등이 있는 그런 그때 제가 이제 중재자로 나서서 네. 한상총련 대표하고 네. 그 카드 업종 대표로 같이 만나서 네. 그 자영업자 대표들하고 카드 업종이 합의하는 거를 제가 만들어서 합의서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입된 이유를 좀 아시겠죠. 예. 평택을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저희 지금 절박합니다. 예. 절박합니다. 주한미군 얘기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요? 주한미군이 2004년도에 평택으로 이전되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결정되면서 평택 그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덕 국제 신도시라든지 이런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계기들이 그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제대로 활용을 못한 측면이 많아요.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제가 그 평택의 국회의원이 돼서 다 이렇게 완성시키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예. 여유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저요? 예. 예, 아예 없습니다. 저도 여유가 없습니다.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리버리라면 이분도 뒤지지 않습니다. 김남국 후보. 나오기만 하면 90% 편집에 신기록을 세워왔어요. 정말요? 오늘은 딱 안 산 사람 김남국 요 한마디 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갑자기 금태섭 지역구에 도전했다가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약 3, 4일 동안 막 뒤집어 놨다가 그러다가 사라졌어. 갑자기 뉴스에서. 본인 거기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3일 동안은 하루에 뭐 거의 1000통 가까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나 많은 연락이 왔는데 4일 딱 지나니까 뚝 끊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오니까 결국에는 이 안산 단원을에 이렇게 공천을 받았고요. 아, 내가 이 안산 단원을에 온 것이 운명이다라는, 또 다른 지역도 아니고 안산 단원을,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꼭 승리하겠습니다. 영입 인재 6호입니다. 홍정민 후보님. 네. 네. 다시 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 경제학 박사예요. 삼성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원이에요. 임신해서 아이를 가져서 이거 밥벌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변호사 시험을 쳤는데 붙어버렸어요. 집에서 해가지고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에 사법고시를 합격하는 바람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난 이렇게 쉽게 변호사가 됐으니 변호사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논리로 변호사로 돈을 안 벌게 됩니다. 도대체 뭘로 보신 거예요, 돈을? 박사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가진 염치의 기준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변호사로는 뭘 하시냐면은 AI로 법률 자문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고, 왜냐하면 변호사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되지는 않고 있어요. 이런 영입 인재들은요, 과거에는 다 비례로 보냈어요. 현실 정치를 지역구에 가서 막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갑자기 막 춤추기 안 돼. 경기 고양시평에 던져진 겁니다. 던져진 지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어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좀 그래도 맞는다고 하고 싶습니다. 네. 왜요? 오늘까지 이제 그 예비 후보 기간을 아주 잘 무사히 마쳤다고 스스로 평가하기 때문에. 뭘 했더니 나 잘하는 것 같아. 왜요?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들었어요? 나는 김남국 후보가 어렵게 얻은 좁은 문을 통과하긴 했으나 지역구에 가서 선거운동하는 건 아주 잘할 거라고 봐요. 저도 지금 처음 깨달았는데 잘할 것 같습니다. 네, 해야죠. 어렵죠. 출퇴근 인사나 네. 이렇게 뭐 상가에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시는 분들께는 명함을 조금 나눠드리는 정도인데 그래도 좀 이렇게 수줍게 드리면 잘 받으십니다. 네. 던져버린 사람 없어요? 생각보다 잘 받으시고 한 번씩은 다 읽어보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교양 있는 동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양하고 상관없고요. 아, 그래요? 그런가요? 며칠 이렇게 돌렸어요? 며칠? 돌린 지는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한 번도 찍지 않았어요? 예, 다 던져버리거나 침 뱉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지역구도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두 분 다 좋은 지역. 네. 좋은 지역을. 아, 동네가,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본인은 가만히 서 있었는데 뭘 잘했어? 맞습니다. 공원에서 이렇게 어떤 그 분이 막 오시더니 저한테 눈물 글썽글썽 거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명함 뜩 들고 이번에는 내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찍어주지만 다음번에는 꼭 홍정민 후보를 보고 찍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너무 와닿고 좋은 저한테는 공부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공동 선거운동 같은 건 해요? 예, 저희 이제 그 넷이 모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일산이 동구서구가 김현미 장관님 그리고 유은혜 장관님 그 같이 계신 것처럼 이용호 대표님이랑 저랑 이렇게 같이 있기도 하고 공통점 있어 보이긴 합니다. 좀. 그걸 누가 알아요, 근데? 지역에 내려가 보니까 정말 더더욱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많은 권리당원 지지자들이 그 지역을 수십 년간 지켜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전략공천을 받아서 내려왔는데도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고 함께 모여주셔가지고 정말 응원해주시고 으쌰으쌰 해주시는 그 마음을 보고 꼭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정말 저희가 어느 한 지역구 한 석도 놓칠 수가 없거든요.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절박한 마음으로 투표를 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요, 세상이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부산에 있는 분을 통해 가지고 안산에 사람 연락받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안산에 사람 연락받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다스베이다에 나왔는데요. 저를 아시는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가끔 알아보시는 분이 있는데 다 다스베이다에서 뵀다고 그나마 저희 지금 절박합니다. 안산 단원을 박빙이고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팁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야, 그 사람 내가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요거 한마디면 먹히더라고요. 국회의원 해본 적도 없으면서. 자, 다음 세대 민주당은 이런 분들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꼭 당선돼야 될 분들이다. 그리고 저는 사실 청년팀에 이렇게 뽑혀서 같이 나온 게 너무 감사하고 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3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청년으로 같이 묻어가. 외모 청년팀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산이 제 인생에 걸음을 내딛는 세 번째입니다. 17년 전에 저희 큰아이를 일산 병원에서 낳았고요. 사법연수원에서 변호사가 되는 첫걸음을 걸었습니다. 저에겐 정말 운명 같은 이제 일산인데요. 사실 여기가 50년 동안 우리 민주당 지켜온 곳이고 김대중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제가 오게 돼서 저는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근데 이 지역에서 절대 뺏기면 안 되거든요. 정말 목숨 걸고 지킬 생각입니다. 여기가 일산 벨트가 민심이 좀 이렇게 많이 이탈하신 분도 있으세요. 이탈하신 분들 꼭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경제도 해보고 창업도 해봤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안 되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진짜로 실패가 자산이 되는 그런 사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일산에서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일산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자녀들도 키우고 이런 일산을 꼭 꿈꾸고 저는 있거든요.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잠시 이탈하신 분들 집으로 돌아와라. 예. 네, 진심으로요. 우리 장관님 계시고 대통령님 계시고 지금 도지사, 시장님 다 민주당인데 여기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으면 동력이 없어요.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점점 협박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하시고 저희 좋은 말로 할 때 나를 찍어라. 물러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주세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그거. 감사합니다. 참신했어. 자, 김남국 후보도 짧게 얘기하고 이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단원을의 안산 사람 김남국입니다. 제가 안산시 단원 의뢰 후보로 뛰지만 저 혼자 뛰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후보가 되어서 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꼭 압도적인 차이로 기필코 안산시 단원구 을을 탈환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수님, 1분 제일 짧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해 총영사관에 영설하 계셨고 중국에서 법학 박사를 받으셨네요? 네. 왜 중국에서 법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 행정고시 합격 후에 법무부에 근무했었습니다. 네, 2004년, 5년에 국방대학원에 교육 파견 가서 30년 후에 그 미래 현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중국의 급부상과 고령화 문제 이걸 보고 미국 로스쿨을 안 가고 중국에 가서 사법고시와 동시에 법학 박사를 목표로 하고 갔는데 박사학위는 통과됐는데 사법고시는 외국인에게 개방을 안 해서 시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개방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제가 졸업할 때까지 개방을 안 하더라고요. 속았네, 속았어. 여기도 더 험지라는 곳이에요. 경기도 제일 끝에 있습니다. 북한하고 바로 붙어있는 데가 연천이에요. 그리고 동두천은 군사도시잖아요. 여기는 경기도에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곳이에요. 본인은 왜 그곳에 던져주신 겁니까? 네? 던져진 게 아니고 예.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왜? 제 고향이 동두천이고요.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졌고 동생이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중국에서 외교관으로 활동 중에 예. 그 과거 100년 전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을 보면서 개인의 안위보다는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한 건가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예. 그와 함께 또 우리 지역이 40년 동안 보수가 집권을 했는데 예. 하나도 발전된 것이 없어서 어. 그 두 가지가 오버랩이 돼서 우리 지역 발전과 그리고 한중 관계를 통한 남북 관계의 진전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독립군의 심정으로 외교관 4년 남은 거 버리고 나와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후회 없습니다. 이길 자신 있습니다. 이야. 제가 요번에 15일 날 승리를 하게 되면 예. 경상북도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죠. 뭐 당선된 적이 없으니까요. 예. 없습니다. 40년 동안. 예. 이번에 바꿔보시라 이거죠. 바꿔보면 동두천과 연천의 운명이 바뀐다. 당에서 받으셨죠? 작년 7월 말에 외교관을 사직하고 나와서 지금까지 10개월을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초중고를 거기서 나오고 집안이 거기 있기 때문에 꼭 출마를 생각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꼭 초중고 동창회에 나가고 중국에 있으면서도 경조사를 다 챙겼습니다. 출마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거는 아닌데. 예. 근데 어쩌다 그것이 보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지금? 네네. 그래서 봉투 내용이. 상대 후보 쪽에서 그쪽 사람들이 여론조사한 거에 제가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 그쪽에서 조사한 걸로는? 네, 예. 근데 저는 한 20% 지는 게 정상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 상대는 현역 의원이고 예. 저는 정치 신인인데 8.7%? 4년 전에는 거의 30% 차이 났어요. 예. 근데 8.7%는 이거는 게임 끝났네.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거 공보가 날아가고 그 개인의 스펙이든지 모든 게 나오고 고향이 어딘지 나오잖아요. 거기서 저는 골든 크로스 돼 가지고 역전이 된다고 봤는데 공표는 못합니다만은 그 수치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 네. 그럼 안 나오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절박합니다. 지금 한 분 한 분의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간절하시죠? 간절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간절해. 그러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우리 지역 유권자분들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 연천 동두천 유권자 여러분, 40년 동안 각종 규제와 정비법에 묶여서 발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번에는 바꿔주신다면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했듯이 저 서동욱이 동두천과 연천과 동두천의 운명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정에 가려진 자들. 윤영찬 후보님이 국민소통수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작 본인 홍보를 못해요.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낙연 총리보다 김대중 대통령보다 친하다. 남북 정상회담 실시간 생중계를 내가 기획했다. 윤영찬 TV 구독 좀 해주라. 윤영찬 TV. 제가 청와대 그래도 국민소통수석을 했고 문재인 캠프의 SNS 공동본부장인데 처음에 SNS 본부장을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SNS 못하는데요? 네이버 부사장인데 SNS 못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워낙 뭐 미남 기자여서. 미남 기자요? 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취재원들이 저만 보면 뭔가 뭐를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결국은 하나씩 준 게 여러 가지 특종이라는 걸 만들어냈었죠. 예. 그 여러분 이완배 기자 아시죠? 이완배 기자가 윤영찬 수석을 가장 존경하는 선배라고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하나 있다. 야, 완배야. 내가 임종석 실장보다는 좀 낫지? 얼굴이 몹쓸 뿐이네. 아니, 제가 임종석, 우리 조국, 그다음 우리 대통령님 세 명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우리 경호원 한 분을 넣어가지고 F4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날 줄 알았는데 왜 내가 거기 못 끼는 거지? 그래서 다시 사실 제가 가겠습니다. 그걸 자긍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주민 아주머니들께서 어머님들은 보통 자기 남편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동네는? 성남 중원은 저희가 무려 15년 동안 네.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면서도 민주당이 안 된 늘 뺏겨왔던 그런 신상진 지역입니다. 후보. 예, 맞습니다. 이번만큼은 한번 꼭 바꿔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많이 퍼지고 있고 또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 이렇게 믿고 뛰고 있습니다. 숫자가 나쁘지 않게 나옵니까? 한 10% 이상 그렇게 이러면 안 돼. 근데 줍쇼. 그래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 전체 세력이 다 하나로 뭉쳐진 통합 선대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번만큼 반드시 꼭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15년 정말 한이 맺혔다. 선거를 하고 나서 졌을 때 그 고통과 슬픔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가 않다. 이번만큼은 제가 그 한을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서기훈 후보님 얼굴 그건 뭡니까? 이게 덴탈 마스크라 그러는데요. 네. 뭘로 보입니까? 그냥 보기 싫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남들한테 안 알려주고 혼자 말하는 거야. 정일영 우리 연수을 후보님은 그 인천국제공항사 사장을 하시다가 영입이 돼서 민경욱 이런 분하고 경합 중인 분이고 우리 조택상은 이분은 인천제철 노조위원장을 하시다가 정의당에 입당을 해서 제가 인천시장 할 때 야권연대로 동구청장을 하셨습니다. 아, 그 동구청장. 네, 너무 행정을 잘하셨어요. 이야. 민주당 입당해서 강화, 옹진, 이 서해바다 백령도 여기를 총괄하는 우리 민주당 위원장이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거 유세 차량을 배에다 싣고 백령도로 가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유세를 한 분입니다. 백령도까지 갔어요. 당에서 밀봉된 숫자 잘 나왔나 보네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나머지 두 분은 형편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상대가 민경욱 후보. 민경욱 후보가 세요. 예, 세요. 세요. 그렇게 센 것보다요. 한 명이 또 있어요. 그렇죠. 또 있어서 합치면 이기는데 그거 단일화 안 되죠. 안 됩니다. 예, 단일화는 안 됩니다. 근데 조 교수님 오늘이 의미가 있는 날이 33.5% 둘이 딱 붙은 날입니다. 처음으로. 그동안 거의 제가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 민 후보는 내려오고 있고요. 추세치가 사실이에요. 강화 여기 험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당 역사상 이기지 못한 곳입니다. 그렇죠. 매력이 좀 있어요. 매력이요? 네.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모두가 안 된 곳에서 내가 이길 거니까. 숫자는 받아보신 적이 없고요? 받았습니다. 당에서 주는 것은 뭐 형편 없죠. 형편 없고. A, B, C, D에서 D급. 지원 유세 안 오는 곳. 맞습니다. 당대표 안 가는 곳.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6.2% 이겼습니다. 상대 후보하고 저하고 그 차이가 뭐냐면 그쪽이 많이 이겼다고 생각을 난 감추고 싶었지만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더라도 알게 됩니다. 아, 그냥 일부러 흘리신 거예요? 약간 흘렸죠. 그러면 캠프 내 이중 스파이가 있어요? 스파이를 만들어서 그쪽에 이제 흘려준 거죠. 2일날 유세를 첫 시작이잖아요. 그쪽에는 핑크 옷을 저런 다 쫙 입고 왔는데 한 사람만 까만 정장에 코트에 이렇게 어깨띠 메고 한 사람만 딱 올라 후보만. 아, 후보만. 예, 군계 일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다 닭 속에 항아리로. 자기만 이렇게 튀게. 예. 근데 저는 똑같이 저는 군계 일개니까. 그러니까 저는 군계 일개의 리더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와닿지 않네요. 여기 이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특별히 세월호 밑에 그 차량을 이제 화물칸에 실 때 고박을 해야 됩니다. 이 고박. 예. 네, 근데 고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고박 업체 벌금을 받은 거죠. 그 회사의 대표님이 상대 후보. 상대 후보가 196억을 그 대법에서 받았습니다. 역전낼 수준의 그런 분위기 변화를 느끼세요? 후보는 느낍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명함도 명함인데요. 사회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 출근과 저녁 퇴근을 인사를 하면 이 피드백이 됩니다. 제가 지원 유세를 2번 나갔습니다. 예. 아주 느낌이 좋고요. 인천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최근에 보니까 네, 좋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말실수를 너무 하잖아요. 어떤 사고를 쳤습니까? 연수 갑의 정승현이죠. 예, 그 정승. 후보가 유승민 의원이 찾아왔더니 시골 총구석까지 총구석까지 왔다고. 대구에서 오신 분인데 인천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 받거든요. 민기영 후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세게 발언해서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후보 운이 참 좋아요. 비장의 무기 같은 거 있어요? 안 돼요. 잠깐 거기는 꺾입니다. 꺾여요. 민 후보가 당선될 수가 그게 없어요. 안 돼요? 예, 무조건 안 돼요. 밤에 투표를 하면 한 90대 10으로 이길 것 같아요. 밤에 이제 식당이나 뭐 이렇게 약주 한 잔 드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그 친구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선거 처음 해보시죠? 예. 최근에 여론조사는 어쨌든 붙었다는 거죠. 선거 처음 하는데요. 네. 올라가는 게 중요하대요. 올라가는 우리 게. 비행기 이륙 한 거 많이 보셨죠? 봤죠. 예. 이 테이크업 탁 올라가는 거. 아무런 근거가 없어, 아무런. 특별한 전략은 없고. 예. 전략은 많죠. 제가 요즘에 인터뷰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그 민경 후보님은 지난번 국회 난장판 때 그 선진화법 위반 기소가 돼 있습니다. 당선이 되기도 어렵겠지만 되더라도 당선 무효될 사람을 찍겠습니까? 전략이. 예. 하여튼 돌아다니면서 저는 많은 분들 만나면 예. 그런 감이 옵니다. 선거 처음 해보셨으면서 한 번도 당선된 적도 없는데. 아니 이제 뭐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전에는 뭐 그냥 우물물 그냥 했는데 지금 막 찾아와서 이렇게 악수도 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이. 같은 사람은 음료수 커피도 갖다 줘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던 사람을 또 만났는데 우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막 달라요. 막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 동네는 후보님을 도와주셔야 되겠네.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택상 후보님은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 어떻게 합니까? 상대편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찾아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 쪽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걸 간파하자 찾아와서 돕기 시작하는 분들이 늘어났다. 후원금 들어가는 걸 보면 압니다. 그 어려운 후보한테 후원금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막 후원금을 넣겠다고 전화가 불통 터집니다. 그 동네 소문이 났구나. 그거는 그 차이로 대충 분위기가 바뀌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인천을 대표해서. 우리 인천이 상당히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지만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공천을 잘 해서 한 번도 이탈자가 없이 우리는 하나로 통합이 됐고, 특히 저는 이제 남영희 후보 우리 남구의 윤상현 안상수 3파전인데 거기서 꼭 이기도록 지원을 할 생각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될 사람 밀어주자. 제가 이제 민경욱 보기 싫으시죠? 예. 정의령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필승 전략을 제발 저한테 밀어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제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강화 군민도 그렇고 우리 옹진 바다의 많은 섬들의 분들의 그 마음을 좀 얻을 수 있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아주 신뢰감이 넘쳐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 모든 사람이 저한테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초기에는 격차가 상당한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상대 후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인입니다. 초박빙.
선거구 획정이 되면서 약간 그 동이 바뀌어가지고요. 그 변수가 생겼어요. 이게 다 표창원 의원 때문이다. 이제 저희 지역구가 정당 지지율이 똑같이 나와요. 이제 이기면 제가 잘해서 이기는 거고요. 지면 제가 못해서 지는 거죠.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이었는데 표창원 의원이 그래서 초반에는 한참 떨어지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막판에 역전했거든요. 쉬운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딱 붙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제가 잘해서 이길 겁니다. 하루하루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용인 정지역에 아시는 분들한테 5분씩만 전화를 해주시면 압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충수 후보님은 20대 국회 비례 대표셨고 그 동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당 지지율이 완전히 집니다. 저쪽 당 지지율이 40%가 넘는 이런 최근에 당에서 받은 숫자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예. 갑은 어때요? 뭐 저희야 아시다시피 중도 보수가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지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지지도에서 진다면 민주당의 후보로의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민기 후보님만 2번이나 연속해서 50%가 넘게 어떻게 가능했죠? 여유가 있지 않다니까요. 저희가요, 네. 거기서 12대째 살고 있습니다. 12대째. 예. 독립운동가도 있고요. 민주화 운동 하신. 저 여유로운 표정. 김민기 하면 저 할아버지 때부터 잘 아는 집안이야 이런.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작이고요.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상대방의 실체를 저희가 드러낼 수도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도 지금부터 이제 펼쳐 나갈 거기 때문에요. 지난 16년간 그 우리 수지의 국회의원은 한선교 의원이었거든요. 예. 잘 아시죠? 네. 지역에 간 게 횟수로 3년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뭐만 하면 수지 최초예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시질 않아가지고 네. 의정 보고서 돌리면 뭐 선거 때 됐어요. 그래서 2년 남았습니다. 그럼 어머 근데 왜 벌써 하세요? 이렇게 하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이 간판만 바꿔 다른 이 세력에게 수지를 더 맡길 수는 없다. 어제 수지가 굉장히 정체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도 계속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놀란 거는 119 안전센터를 가봤는데 그 대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20년 전 모습 그대로라고 그래요. 거기는 그냥 계속 뽑히니까. 저도 거의 이제 오차범위 안에 있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을 때 지면 안 된다.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거꾸로예요. 용인 정지역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임기를 채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했다 하면 5선이다. 제가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의 가장 왕성한 시간, 제가 2035년이 돼도 50대 중반입니다. 여기 5분한테 계속 전화하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정춘숙 TV를 좀 구독을 해주세요. 조금만 자랑할게요. 자원활동가들이 있는데요. 본인 발로 와서 그러니까 자원활동가죠. 스스로. 선거법에 걸린다고 자기 집에 가서 먹고 와요. 네, 소원은 오직 한 가지. 정춘숙이 이기는 거. 정춘숙네 특공대라고 또 있어요. 정춘숙의 특공대. 그래서 오직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는 우리 자원활동가들에게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 정말 말씀드리고요. 용인 병에서 정말 역사 이래로 최초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필승! 제가 5가니까 공약도 사실 5대 공약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5명 처인구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 전화 꼭 부탁해서 감히 살아야 어른 기본이 된 거고 이제 정이 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초짜야. 초짜야? 구체적으로 해야 돼. 핸드폰을 꺼내 보십시오. 일단 전화를 해요. 네. 그 사람한테 딱 3명만 더 해달라고 하면 그것이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우선 김민기를 붙여주신 다음에 답에 오세영을 붙여주시면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탄희 이 후보를 붙여주시면 또 1 플러스 1. 그 다음에 우리 정춘숙 그게 무슨 논리죠, 그게? 예?
아버지 세 분의 후보 표를 다 날 달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용인이 갑을병정 나뉘어 있지만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네가 알고 있는 용인의 다른 사람들한테 민주당 후보를 찍어라 라고 하시면 된다. 그 말씀을 우리 김민기 의원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김민기 의원님?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쪼록 갑에서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용인 저희 평이 물론 1번으로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요. 네, 우리 용인 이 4개 선거구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정말 힘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일단 나부터 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에 당선되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의 메인스트림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 정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승리에 일조하고 싶어서 그 책임감으로 정치에 참여를 했고요. 반드시 승리해서 정말로 참여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용인이라는 지역에도 원팀으로 갑을병정 다 민주당 한번 당선시켜 주십시오. 용인의 메인스트림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갑을병정 모든 후보 당선되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61년 만에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우리 지역에 당선됐어요. 저쪽에서 자존심을 회복하겠다 그러면서 다 덤비고 있어요. 영입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되셨어요. 영입은. 운도 어찌나 없으셨는지 야권 단일 후보가 되셨는데 투표용지 이미 인쇄돼서 표차는 4,000대인데 무효표가 6,000이 넘어가지고 또 낙선하셨어. 19대 때 하마터면 당선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접경 지역에서는 유일한 진보계열 이제 의원인 여기를 놓치면은 우리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평화경제 이거에 대한 교두보가 무너지고 북으로 가는 길에서 징검다리가 끊깁니다. 제 명함석이 하나 할게요. 유라시아 국제철도역 유치 및 고속철도 연결 이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차표예요. 그래서 파주, 평양, 모스크바, 파리. 저희 지역이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미 정상회동이 열린 판문점을 지역구로 갖고 있어요. 문재인 이 정부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평화고 통일에 대한 진전인데 이게 끊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무거워지네. 아니 그 얘기가 재밌는 얘기야? 아 그래서 내가 너무 진지해. 실수했구나 그런 생각이. 이 박정 의원은요 박정 어학원을 설립한 본인은 어학을 못해요. 이런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네. 도와주십시오. 김승원, 수원 장안구에서 출마한 전직 판사, 문재인 정부 행정관? 판사님들이 선거판에 오잖아요. 모든 게 어리둥절해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선거 운동복을 입고 유권자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저기서 세 분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창피해갖고 딴 길로 가서 이렇게 숨고 하셨는가 이렇게 확인하고 식당이라든가 거기 들어갈 때 눈을 꽉 감고 이제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드려도 될까요? 동절했죠. 김승원 후보는 그래도 일취월장했어요. 제가 약간 좀 팁을 드리면 아, 예. 제가 판사 옷을 좀 더 일찍 벗었습니다. 예. 용기가 안 나고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을 1년 모시고 그 문재인 대통령님 3층, 임종석 비서실장님 2층, 한병도 정무석, 그다음에 저 1층에서 근무를 했는데 힘들 때는 유튜브 그 대통령님 나오는 그 영상을 보세요. 아,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막 눈물이 쫙 흐르면서 그래 해야지 그러면서 나가게 됩니다. 거리로.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인연이든 잡으셔야 돼요. 어떤 인연이든. 동네는 어떻습니까? 수원 장안은 유권자가 20만 정도 되는데요. 그 전에 저희 이제 염태영 시장님이 이제 민주당 출신이신데 토대를 마련해 주셔서 3번 연속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이 된 곳입니다. 근데 이제 직전에 이찬열 의원님께서
민주당으로 당선되시고 이제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으로 이제 넘어가셨는데요. 다시 한번 그 민주당의 깃발을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니 그 수치상으로 어떠냐 이거죠. 비공개인데요. 뭐 두 자릿수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두 자릿수 아슬아슬. 2주 전만 해도 명함 못 드리고 피해 다니고 그랬다니까요. 2주 만에. 예. 대통령님 유튜브 보면서 힘들고. 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수원시 장안구민 여러분, 민주당 후보 기호 1번 김승원입니다. 따뜻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저희 문재인 대통령을 모셔본 경험이 있는 제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리에서 만날 때 반갑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가 국회의원 김병관입니다. 두 분 모두 지금 좀 어렵죠? 제가 4년 전에 20대 총선 출마했을 때 여론조사 할 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겼어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제가 조금 이기는 걸로 나오긴 하는데 살짝, 예, 아마 압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압승할 거라. 제가 이제 분당에 온 지가 2001년, 2년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후단협이라고 들어봤죠. 움직이고 이럴 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자. 그래서 개혁당. 예, 유시민 이사장이. 장관이 주도해서 만든 인터넷 정당이죠. 그걸 이제 제가 가입을 하게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자. 처음에 제가 지역위원장 활동하고 그럴 때는 명함을 주면 바로 찢어버리고 일부러 제가 보는 앞에서 던져버리고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 이재명 시장도 당선되고 저도 이제 20대 국회의원 되고 가면서 분당이 정말로 많이 바뀌었고 21대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분당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 우리 박빙 승부입니다. 지인 찾기 해서 조금만 더 모아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서 정말 일 잘하는 국회의 모습 보여드리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저희가 막차 타고 들어간 거예요. 민주당이 어쨌든 일당이 됐잖아요. 일당이 되는 데 있어서 저나 김병욱 의원님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지역구가 생긴 다음에 민주당 후보 중에서 제가 처음 당선됐거든요. 제가 안 됐었으면 우리가 일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거 맞는 거예요. 네. 이번 선거에서도 아마 저희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저나 김병욱 의원님이 아마 149번째, 150번째 비례는 누구 찍는지 잘 아시죠? 네. 항상 저는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과반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막차를 탄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한 분 한 분이 친구들한테 전화 한 번씩만 해주세요. 미래통합당에서 못 살겠다고 갈아보자 이걸 하잖아요. 분당에서 사실 못 살겠다고 하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도 좀 살고 우리 분당 시민들도 살 수 있는 방법들 좀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분당이 살아있음을 우리 분당 주민들이 저는 100% 보여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